박영진 전주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대다수는 이 사안이야말로 정치적 수사 그 자체다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탄압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 압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인사, 특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심지어 무혐의 이런 처분을 하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그런 잣대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이거는 기울어진 잣대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의 잣대가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공여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준 그런 생활비가 자녀 부부가 취업을 하면서 그걸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뇌물이다. 이런 정말 황당한 이론을 그게 들이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왜 기울어진 잣대냐? 곽상도 의원 전 의원 사건 아시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보면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았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들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잘 아실 텐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 판결도 무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이 뇌물죄로 의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장학금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으로 조국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봤다. 이러고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이 사안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검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이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다가 자녀가 취업해서 그걸 더 이상 안 받으면 사실상 뇌물죄로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기울어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잣대를 가혹한 잣대를 전 정권에 대해서 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우리 대전고검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탄핵이라는 잣대가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엄중하게 사용이 돼야 한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러한 내부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이런 누구나 타당하게 보이는 검찰이 저지른 비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불법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래서 검찰 패밀리는 검찰이 보호한다, 이것이 너무나 만연이 돼서 이러한 검찰에 대한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아까 타겟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검찰에서 하는 업무가 뭐 무결성이라거나 뭐 무오류가 있다거나 오류가 없다거나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아무래도 검사 탄핵 이슈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견이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슈일수록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 외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쓰신 글이라든지 하시는 말씀 같은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의견도 좀 맞춰보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 그 법조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이슈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안 하시던 석학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학계 인사분들, 그리고 이제 실무가분들, 그리고 법조 관련 업무를 행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차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발언 말씀하시는 시간이 끝났으면 질의하지 마시고요. 답변 예.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아울러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한번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분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처럼 징계나 파면 이런 걸 하면은요 굳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 비위 일일이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다른 부처에서 그런 공무원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징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그렇게 조직 이기주의에 맞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